네, 오늘의 뉴스를 분석할 세 분 소개합니다. 김관우 계명대 교수, 장혜찬 시사평론가,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들어온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유 기자가 제대로 설명을 했는데, 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북한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 담화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평론가님, 이 우리 정부가 책임을 지게 될 거다 이런 경고를 했어요. 상응 조치 진짜 할 것 같다는 그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문 수위가 일단 무척 셉니다. 네. 쓰레기라는 단어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담화를 우리가 그냥 흘려들을 수 없는 게 지난해 6월에도 대북 전단과 관련해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2번 나왔습니다. 6월 4일과 6월 13일에 나왔는데요. 문제는 13일 담화가 나오고 사흘 뒤에 바로 개성에 있는 우리 연락공단이 폭파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진짜 폭발을 시켰잖아요. 네, 우리 세금이 800억 가까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건물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리는 장면 우리도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김여정의 담화가 단순한 말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지난해 경험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 국지적인 무력 도발이나 대남 군사행동이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군에서 특히 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김여정의 거친 도발이 계속되느냐. 네. 우리가 이 개선의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 제대로 된 대응, 강력한 북한 안팎에 동참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을 위시로 해서 그럴수록 북한과 더 대화해야 된다. 그리고 이 김여정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면서 비하해도 대통령의 복심인 윤건영 의원 등이 오히려 이건 대화하자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좋은 쪽으로만 북한의 메시지를 해석해 주다 보니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 높아진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고요. 두 번째로 역시나 독재 국가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하지 말라고 법으로 정해도요. 시민단체들이 그걸 하게 됐을 때 무슨 군사력을 동원해서 억지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네. 그 이후에 법적인 책임, 처벌을 할 수 있는 게 정부의 유일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민간단체 이런 대북 전단 살포를 여기 김여정 부부장 담화를 보면 남조선 당국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 정부의 권한, 정부가 하라고 하면 모든 국민들이 다 따라야 되는 북한과 민주주의 사회인 대한민국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너무도 부족해 보입니다. 네, 사실은 앞서 3월에 이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통과가 됐고 시행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라고 하고 결국에 북한의 거친 반응이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좀 진단을 하세요? 저는 이제 그 북한 정권도 문제고 우리 정부도 문제다. 둘 다 이제 문제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대북 전단 금지는요 헌법의 그 양심의 자유, 그리고 이제 그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입니다. 옛날에 그 소크라테스는요 악법도 법이라고 지켜냈지만 지금 이게 악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로 해서 무효화시키게 됩니다. 전 세계 어느 자유민주 국가에서 전단 뿌렸다고 이게 형사처벌 3년이야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게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권, 그리고 이제 환경이에요. 따라서 저는 이번에 저희가 한미 정상회담도 하잖아요. 분명히 북한에, 또 미국에서는 우리 그 인권 문제 제기하거든요. 따라서 저는 우리 정부가 너무 이게 북한의 눈치를 봐서 이런 이게 그 반헌법적인 이런 법을 만들었다고 보고요. 헌재에서 빨리 이게 그 위헌 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김여정 부부장은 정말 이게 문제죠. 우리 정부는 이게 법까지 만들어서 했는데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거는 정말 이게 그 적반하장도 너무하다 이래 봅니다. 네, 악법이라고 하셨는데 정부 측 입장을 좀 대변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정부 측도 입장이 있으니까요. 접경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우리가 추진했던 것이고 지금 통과를 시켰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김 교수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런 담화문을 연이어 세 건 낸 거 아니겠습니까? 왜 냈는지도 궁금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이렇게 반발하는 게 이유가 좀 안 되는 게 그 이전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는 오히려 좀 우리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이런 미국의 메시지로 들렸었는데 인권 문제 가지고 지금 따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속내가 있을까요? 두 가지 상황이 어떤 변화의 시점이거든요. 하나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고 5월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북한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을 시킬 그런 목적이 여기 이렇게 강경한 입장에 내재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단에 관련해가지고 이 정도로 과격하게 대응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한국을 압박하는, 한국 정부를 이제 압박하는 것이고, 지금 미국의 국무부 대변인이 사실상 인권 얘기하는 것도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게 뭐 존엄에 대한 모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과하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과하게 지금 접근하는 것인데 예. 이것의 본질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의 키워드로 내세운 것이 외교와 단호한 억지입니다. 외교라는 것은 협상이니까 뭐 받아들이기 좋은 단어죠. 하지만 이제 단호한 억지가 그 안에 깔려 있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이것이 큰 실수다. 굉장히 낡고 뭐 오래된 어떤 접근법이다. 뭐 이렇게 외무성 공식 라인이에요. 공식 라인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화의 국면이냐 아니면 다시 갈등의 국면이냐라는 어떤 새로운 분기점 속에서 네.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그래서 보다 더 이제 기세를 올려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런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과하게 지금 북한이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5월 21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뭔가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 이슈는 여기까지 살펴보고 지금부터는 국내 정치 소식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